2025년 개인화와 다양성이 악용이 되어 대혐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서로를 비판이 아닌 원색적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다. 논란에서 늘 따라다니던 존재는 선동하는 자였다. 2036년 유엔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권력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브로카 영역에서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유엔은 이 거울 신경세포를 말하면서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설명하였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거울 신경세포가 거의 없었고, 대신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거울 신경세포가 많았다는 것이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 없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고, 감정이입을 잘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많은 사람들은 선동을 당한다는 것이다. 갑이 거울 신경세포가 없어진 이상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사랑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라 부른 사랑을 다른 형태로나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죄인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알맞게 오셨네요. 이것이 좀 허름하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 월세가 밀려서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본격적 사랑 이야기를 듣기 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픈 형제님이 계십니다. 바로 구원택 형제님이십니다. 구원택 형제님은 무능과 부패로 범죄자를 제할하지 못하는 경찰 조직을 보고 회의감을 느낀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과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용서라는 이름으로 제할하는 저를 보고 무엇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여서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드린다는 약속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잡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이분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오상구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친구가 없었고요. 공부하는 법도 몰라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즉, 남들이 다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인간이죠.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요.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안 뽑혀지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랬죠. 죽기 전에 담배 한 것은 괜찮잖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 택배가 잘못 와서. 그러던 순간 갑자기 제 인생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택배. 예, 제 거 맞아요. 예. 아름다운 여성에 비해 한심한 저를 보니 같은 주민인데요. 저에게 인사해준 그녀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한심한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준 그녀 덕에 자신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는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얼굴도 마음씨도. 그녀는 저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 앞이면 마치 재탄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구애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백을 해본 적 없고 마음을 줘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여자의 마음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구애는 꽤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늘 약속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아 숨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녀의 생일 11월 28일 새벽 2시 칼을 들고 그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Okay.
그래서 저는 그녀를 죽이고 영원한 젊음을 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결핍에서 태어난 사랑이 집착이 되었군요. 그러나 그 뿌리는 이해받고 싶은 한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사랑이 멸종한 세상에서 당신은 껍데기라도 붙잡은 겁니다. 다만 제가 들어본 사람 이야기 중에 진짜 가장 혁신적이군요. 다음은 신이연 씨.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내림을 받아 신딸이 된 무당 신이연이라고 합니다. 당집에서 구수하는데 처음 느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혼불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신칼로 뵈려고 했는데 처음 보는 혼백이라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자를 강신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신의 이야기를 들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이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막문을 이야기해 볼까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전 17살 청소년입니다. 저는 근육축, 측사경화증, 즉
즉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손의 신경세포가 완전히 사멸한 거죠. 손이 떨리는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해서 예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루게릭병이라고 진단받았죠. 이 병 완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손이 마비되기 전에 내 버킷리스트를 채우고 죽기로 했습니다. 은행 돈 좀 땡기고 남의 차도 몰아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도 보면서 다양한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루게릭병이라는 저주를 주었잖아요. 세상은 저를 외면했지만 저는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인터넷에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범법행위 안 했죠. 저는 또다시 저를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루게릭병 연구법을 찾아낸 연구원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루게릭병 치료 방법 당장 폐기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못합니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상관없어. 당장 폐기해. 당신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알긴 합니까? 완치도 안 되는 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당신이 그 고통을 압니까? 저는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요. 눈알이 날아간 연구자를 보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마비가 되려는 것일까요? 구원이라는 연구자의 말과 그의 시신, 떨리는 손. 저는 저를 위해 행동을 하였지만 처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지금의 삶을 끝내기 위해 제 머리를 썼습니다. 이것으로 제 버킷리스트가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낭문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세상을 떠난 형제님. 주님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으로 삼으셨군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형제님은 버킷리스트를 지셨네요. 피 묻은 못 대신 체크리스트라니. 이 얼마나 현대적인 구원입니까? 형제님, 버킷리스트를 다 채우셨다니 이제 지옥에서 할 말은 없으시겠네요. 나는 교황, 성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전대사를 베풀며 사랑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사랑의 열병의 병자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비로이 그 병고들을 가볍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결핍, 열망, 방종 모두 사랑을 위한 구성 요소죠.
저는 사랑이 멸종한 세상에 구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던 것 같이 40일 금식하였습니다. 정신적, 도덕적 시련도 경험하였죠. 남은 건 사랑의 절실함과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사랑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멋집니다. 제 2의 예수가 되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예수가 되기 전 저도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랑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네, 이야기가 많으면 좋죠.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자연을 숭배하는 미친 여자 사건이었나요? 아, 맞아. 그 살아있는 돼지에다가 늑대 가죽을 꿰매가지고 뭐 했더라? 늑대로 위장해 팔았대요.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자연을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곡적으로 사랑을 했던 거죠. 사랑이 멸종되었잖아요. 이 사회는 자연을 소중하지 않는다면서 세상에게 충격요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진짜 사이비가 무섭긴 하네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하다니. 원래 미친 사람이었대요. 그녀의 얼굴에 점이 있던데. 원래 미친 사람들은 거의 얼굴에 점이 있더군요. 그녀의 남편도 얼굴에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하필 그걸 닮을까요? 아니면 닮아서 만난 건가? 얼굴에 점이 있다고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요. 형제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택님 얼굴에는 점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헤어라인에 이마 상단에 점이 있습니다. 가정운이 안 좋네. 어쨌든 그 미친 여자 남편이 아내를 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남편은 가정운이 안 좋네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미친 여자가 사이비 목사 불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멸종되었는데 불륜을 저지르죠? 부부도 같이 살아온 정과 의리로 살고 있는데 사랑으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야말로 신, 메시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범죄자를 구원해주는 곳에 왜 형사를 초대하겠어? 인정합니다. 경미라는 내 성당에 다녔어. 그녀는 외로워했지. 남편이 있는 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회개해줬어요. 그녀는 되게 행복해했지. 그럴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나 때문에 미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미친 거야. 아니야! 내 아내는
이놈의 성당을 다니고부터 미쳤어. 그 전까지는 행복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외롭다고 했다고? 정미라가 당신한테 칼부림한 거는 기억나요? 행복하다던 양반이 왜 칼부림을 받았을까? 아니, 나도 해주지 못했던 사람을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간단해요. 내가 당신보다 낫나 보지.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경찰을 부르기에는 너도 죄를 저질러 힘들겠지. 그렇다면 아내를 죽인 손으로 한번 나도 죽여봐. 경찰이다! 난 이미 자수를 했어. 너 같은 선동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백을 했지. 내 아내가 너 같은 악마 새끼를... 나는 사랑을 되찾으려고 하는 구원자다! 저 인간은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이야. 진짜 악마는 내가 아니라 저 늙고 검은 생쥐 같은 놈이야. 그래! 저 새끼는 악마의 동결에 태어난 새끼야! 사람을 되찾아 준다더라! 뭐가 문제인데! 너희들은 이해 못해. 신이 나한테 시켰어. 여기서 죽은 망자들을 달래라고. 잃어버린 후용들을 찾으라고. 나뿐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총대 메고 있는 심정으로 하는 거라고. 너희 경찰들이 못하는 거 해주려고! 저기 있는 저놈 보여? 저기 저놈 인간적인 상식...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en, alle Menschen
scende den Brüder, du ein sanfte Flügelweih.